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은요, 만 42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폐경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폐경 진단을 받으셔서 너무 많이 낙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조기 폐경된 환자분들의 직업군 중에 제가 관리해드리는 직업군 중에 가장 1위는 선생님이세요. 여선생님들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더 조기 폐경을 접하는 상황이 많다는 걸 전 제 개인적인 그 임상 경험으로 제가 예전에 학교 그 장학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장학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여성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의 중간에도 선생님들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 호르몬 관련 이 지식을 좀 전달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학구적이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 얘기가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개인 상담을 막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지금도 관리해드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 몇 년 됐는데 그만큼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되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주부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부모님 그다음에 학업 행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환자분들이 많아서 네, 이 선생님도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규칙적으로 한 3개월 전까지 생리를 했었는데 한 2개월 전부터 생리가 끊기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습니다. FSH 많이들 아시죠? 에스트로겐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안 나왔을 때 뇌에서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높다는 거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93이 나왔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상 범위가 보통은 한 10 안팎으로 나오고요. 한 23 정도가 넘어가면 폐경으로 진단을 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미 9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에스트로겐이 5 이하로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숫자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뭐 0부터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5가 나오면 마지막 5 이하. 근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과에서 피검사를 또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험관을 1년 동안 했었고 올 초부터는 몸 관리차 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험관 시술한다고 임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피검사를 해보니 폐경이다. 그럼 사실은 폐경이 되면요 임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폐경된 여성한테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힘들지만 어느 정도 폐경 즈음에 가는 환자분 그 여성들한테 여성 호르몬제를 에스트로겐을 주입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을 주입을 하면서 이제 정말 강제로 난포를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관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어느 정도 몸에 호르몬도 나와주는데 임신 환경이 안 돼서 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내 몸에서 장기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이걸 수정을 시키겠다? 이건 정말 조금 어거지스럽기도 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실패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가 거의 170 정도 가까이 되시고 체중이 한 50kg 중반이니까 굉장히 날씬하시고 체형적으로는 뭐 별 문제가 되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피검사를 보니까 중성지방이 336이 나온 거예요. 엄청 높죠. 그리고 LDL 수치도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154가 다소 많이 높게 나왔고요.
당화혈 숙소는 5.5 정도가 나왔는데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이 부분은 빨리 낮춰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대사가 잘 안 될 때, 특히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중성지방을 빨리 낮춰서 몸의 대사를, 인슐린 저항성도 좋게 풀어야 되고요. 세포가 건강해져야 다른 난소나 다른 기능들, 다른 장기의 세포들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선은 요게 그 중성지방을 낮춰야겠다는 거에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기 전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몸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드신 지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텐데 컨디션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더 지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제가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서 이제야 연락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뭐 명절 때 오메가3 선물을 많이 받아서 혹시 오메가3는 그걸로 드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그러면 그 제품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식물성 RTG 오메가3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타고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만든 공법도 괜찮고 순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캡슐에 이게 밖에 표기된 거는 1126ml라고 써 있는데 이제 실제 오메가3 용량은 900ml였고요. 그리고 30캡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47,000원이더라고요.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포장하는 게 30캡슐을 이렇게 PTP로 넣어놓고 요만한 케이스에다 넣으면 좀 부피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47,000원이면 뭐 그렇게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캡슐 제제 같은 경우도 한 900ml 정도가 들어있고 120캡슐 정도 들어있어도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재질의 제품도 가장 최상위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30캡슐짜리 정도 들어있고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인데 한 4, 5만 정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120캡슐로 환산을 하면요. 몇 배예요? 4배잖아요. 그러면 거의 18만 원? 19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함량, 그리고 이 캡슐과 이 가격의 이 비율,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문의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 이거 좋다고 해서 먹는데요. 이게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고용량을 쓰다 보니까 좀 가격이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몰랐다고, 엄청난 비싼 그 오메가3를 가지고 계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제 제품을 꼭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좋은 재질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실제로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품질이 또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약국에 단골 약국 만드셔서 약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시면, 약사님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제품 딱 함량, 가격, 그리고 뭐 순도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제품의 질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약사님들하고 좀 상의하시면 또 좀 좋은 정보를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한 달 정도 관리하셨고, 또 2달 또 한 3번째, 4번째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나서 피 검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관량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셨어요. 자, 토탈 콜레스테롤이 207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그 처음에 상담하셨을 때가 한 5, 6개월 정도 전이었는데요. 그때가 237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정말 획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81로 떨어졌어요. 336이었잖아요. 그리고 HDL은 72.
굉장히 높죠. 좋은 겁니다. HDL 높은 거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없어서 이거는 그 변화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72는 굉장히 좋은 수치고 LDL이 154였는데 119로 아주 안정적으로 수치가 떨어졌고요. 이제 이 선생님께서 가장 궁금해했던 거는 그러면 나의 호르몬 수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93, FSH가 93이 나왔었는데 61.9로 한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떨어졌고요. 그러면 E2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5 이하로 나왔었는데 48.4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초음파도 보시고 피검사 수치도 보시면서 이 정도면 이젠 시험관이 아니라 자연 임신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FSH가 61 정도 되고 E2가 48.4 정도 되면 자연 임신 조금 저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조기폐경 환자분들 많이 관리를 해드리면서 사실 임신이 나는 폐경이 됐는데 임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건 자신 없어요. 말씀드려요. 이제 시험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자연임신까지는 제가 약속을 못 드려요. 그건 너무 희박한 확률이고요. 사실은 좀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모든 수치가 다 좋아지니까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께 생각하신 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분이 좀 일시적으로 뭔가 몸을 관리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폐경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 걸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임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계획을 이제 잡으셨고요. 저도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로는 사실은 자연 임신 조금 힘든 수치라서 시험관 시술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난포가 커지는 것도 보인다. 그러니까 배란 될 수 있는 이 지금 초음파상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셔서 시험관 시술 잘 되시기를 저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개월 정도 지나서요. 다시 또 피검사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토탈 콜레스테롤이 183, 지난번에 237, 207에서 183으로 떨어졌고요. 중성지방은 66으로 지난번에 81이었는데 66으로 떨어졌어요. 중성지방은 사실은 100 이하로 계속 가주면 좋은 거거든요. 물론 0이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50, 60대, 70대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HDL이 55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72 정도 나왔었는데 HDL이 55로 약간 떨어졌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내가 대사가 얼마나 잘 되는 것인지 피 지질 상태가 어떤 게 좋은 상태인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중성지방이 336이었잖아요. 그리고 HDL이 사실은 검사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HDL이 만약에 50이었다 하더라도 336에서 50을 나누면 6이 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2가 넘으면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좀 낮고 HDL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거의 한 5, 6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 81과 72가 나왔을 때는 81을 72로 나누면 1 조금 넘잖아요. 아주 좋은 상태. 2보다도 낮은 상태. 그런데 이번에도 66에서 55로 나누면 TG가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66이고 HDL이 55이기 때문에 66을 55로 나누면 1점 몇 초반쯤 되죠. 그러니까 1에서 2 사이 정도 되면 너무너무 정말 건강한 상태고요. 1 이하가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HDL보다 더 낮은 상태. 그런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러니까 검사를 하셨을 때 중성지방을 HDL로 나눠본다. 그래서 LDL은 이 대사증후군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아요. 그거를 나쁜 콜레스테롤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요. 거기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알아볼 때는 중성지방과 HDL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DL도 검사를 하셨어요. 11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개월, 한 6개월 전에 154에서
3개월 전에 119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115로 아주 안정적으로 잘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리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직 그 임신에 대한 성공 여부는 아직 말씀은 없으세요. 이렇게 건강 그 폐경이 되셨을 때 내가 호르몬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그 처방해 주는 에스트로겐을 먹을 것이냐 합성 에스트로겐을 안 먹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건강 지표를 같이 보면서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건강도 찾으시고 활기도 찾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사례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